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김순자입니다. 올해 68세예요. 남편을 떠나보낸 지 10년이 되었는데요. 오늘은 제가 다시 사랑에 빠진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68세의 사랑이라니 우스울 수도 있겠지만요. 하지만 제 가슴은 정말로 다시 뛰기 시작했거든요. 시니어 여러분들도 혹시 저처럼 혼자 지내시면서 외로움을 느끼고 계실까요? 그렇다면 제 이야기가 여러분께도 작은 희망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처음부터 차근차근 말씀드릴게요. 모든 것은 노인정 앞에 붙어 있던 작은 포스터 한 장으로부터 시작되었어요. 실버 합창단 모집이라고 써 있던 그 포스터 말이에요. 남편이 떠난 후 저는 집에서만 지냈어요. 그냥 하루하루를 버티면서 살았죠. 딸 미영이가 어느 날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엄마, 이제 엄마만을 위한 시간을 가져보세요. 아버지도 그렇게 원하실 거예요. 그 말에 용기를 내서 노인정 문을 두드렸어요. 얼마나 떨렸는지 몰라요. 혼자서 뭔가를 새로 시작한다는 게 이렇게 무서운 일인지 그때 처음 알았어요. 합창단 연습실에 들어가니까 선생님께서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어서 오세요. 새로 오신 분이시네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죠. 안녕하세요. 김순자입니다. 노래는 잘 못하지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때 뒤에서 따뜻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저도 처음엔 그랬어요. 걱정 마세요. 뒤를 돌아보니 단정한 모습의 할아버지 한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 순간 그분과 눈이 마주쳤을 때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요?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람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분이 박민호 씨였어요. 70세이시고 저보다 2살 많으셨죠. 그분의 눈빛에는 세월의 무게가 있었지만 동시에 따뜻함이 있었거든요. 그날 이후로 제 일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이 기다려지기 시작한 거예요. 합창 연습을 하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어요. 쉬는 시간에 민호 씨가 물어보시더라고요. 부인은 어떤 노래를 제일 좋아하세요? 저는 대답했죠. 옛날 가요요. 특히 이미자 선생님 노래. 남편이 살아있을 때 자주 들었거든요. 저도 그 세대 음악을 좋아해요. 그때 가사들은 진짜 마음이 담겨 있었잖아요. 민호 씨의 대답에 제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우리는 조금씩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민호 씨도 5년 전에 아내분을 잃고 혼자 지내신다고 하더라고요. 같은 아픔을 겪은 사람끼리만 알 수 있는 이해가 있었어요.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마음을 아는 그런 느낌이었죠. 그런데 이상했어요. 이 나이에 가슴이 다시 뛴다니. 합창단 뒤풀이 시간에 민호 씨가 물어보셨어요. 요즘 뭐 하며 시간 보내세요? 저는 솔직하게 답했죠. 별로. 드라마 보고 손주들 보고. 그런데 요즘은 여기 오는 날이 제일 좋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화요일, 목요일만 되면 괜히 설레더라고요. 민호 씨의 이 말을 들으면서 저는 깨달았어요. 설렘. 정말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감정이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어요. 이게 맞는 건지, 이 나이에 이래도 되는 건지. 어느 날부터 혼자 먹는 저녁이 더욱 쓸쓸해졌어요. 민호 씨와 함께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자꾸 들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민호 씨였어요. 순자 씨, 괜찮으시면 내일 공원에서 산책 한번 하실래요? 제 마음이 두근거렸어요. 네, 좋아요. 전화를 끊고 나서 거울을 봤어요. 68세 할머니가 설레고 있더라고요. 우스워서 혼자 웃었어요. 공원 산책로를 걸으면서 민호 씨가 말씀하셨어요. 여기 벚꽃 필 때 오면 정말 예뻐요. 내년 봄에도 함께 올 수 있으면 좋겠네요. 내년. 그 말에 제 가슴이 뛰었어요. 내년. 제가 중얼거리자 민호 씨가 당황하시더라고요. 아, 죄송해요. 너무 성급했나요? 아니에요. 저도 그런 생각해 봤어요. 그날 우리는 처음으로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어요. 하지만 집에 돌아와서는 혼란스러웠어요. 집에서 남편 사진을 바라보며 혼자 중얼거렸어요. 여보, 나 이래도 되는 걸까요? 다른 사람을 좋아해도 되는 걸까요? 남편의 사진은 아무 말이 없었지만 문득 생전에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순자야, 나 없이도 행복하게 살아야 해. 약속해. 그때는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았어요. 며칠 후 민호 씨가 편지 한 통을 건네주셨어요. 이거. 제 마음을 담아 써봤어요.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그날 밤 저는 한 글자 한 글자 그분의 편지를 읽었어요. 순자 씨, 저는 사랑이라는 감정을 다시는 느낄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당신을 만나고 나서 제 마음이 다시 살아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우리에게도 행복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혹시 저와 함께 남은 인생을 걸어갈 생각이 있으신지요? 편지를 읽으면서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기쁨과 두려움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어요. 정말로 이 나이에 다시 사랑을 시작해도 되는 걸까요? 다음 날 용기를 내서 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미영아, 엄마가 할 말이 있어. 엄마가 다시 결혼하고 싶어. 전화기 너머로 딸의 놀라는 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지금 뭐라고 하신 거예요? 합창단에서 만난 분이 있어. 정말 좋은 분이야. 30분 후 미영이가 급하게 달려왔어요. 얼굴이 새하얗더라고요. 엄마, 정말 제정신이세요? 아버지 돌아가신 지 10년밖에 안 됐는데. 10년이 겨우야. 나한테는 정말 긴 시간이었어. 딸의 반응을 보면서 마음이 아팠어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혹시 엄마 재산 노리고 접근한 거 아니야? 딸의 말에 가슴이 아팠어요. 내가 그렇게 바보로 보이나 싶어서요. 하지만 더 큰 충격은 아들이 왔을 때였어요.
엄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그 나이에 무슨 사랑이에요? 그 나이라니. 나도 감정이 있는 사람이야. 제가 소리쳤어요. 주변에서 뭐라고 하겠어요. 그리고 재산 문제는 어떻게 할 거예요? 아들의 현실적인 말들이 저를 더욱 괴롭혔어요. 너희는 엄마가 웃는 걸 보기 싫니? 내 인생인데 왜 너희한테 허락을 받아야 하니?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자식들 말이 틀린 건 아니었지만 내 마음을 전혀 이해받지 못한다는 게 너무 서러웠거든요. 이런 게 노인의 서름인가 봐요. 누구도 내 마음을 진정으로 이해해주지 않는다는 걸. 다음 날 민호 씨와 만났을 때 저는 말했어요. 민호 씨, 우리 이러면 안 될 것 같아요. 무슨 일이세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어보시는 민호 씨에게 모든 걸 털어놨어요. 아이들이 심하게 반대해요. 그리고 생각해보니 아이들 말도 맞는 것 같고. 민호 씨가 말씀하셨어요. 저도 똑같아요. 제 아들도 난리가 났어요. 하지만 포기하고 싶지 않아요. 그분의 간절한 눈빛을 보니 제 마음도 다시 흔들렸어요. 하지만 현실은 만만하지 않았어요. 우리 나이에 새로운 사랑을 시작한다는 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며칠 후 들은 이야기인데 제 아들이 민호 씨를 따로 만났다고 하더라고요. 아들이 민호 씨에게 이런 말을 했대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희 어머니 재산이 적지 않아요. 민호 씨가 당황하며 제가 재산 때문에 라고 말하자 아들이 말을 잘랐어요. 혼인신고 전에 재산 분할 포기각서 같은 걸 써주시면 되잖아요. 나중에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정말 창피하고 미안했어요. 내 자식이 그분한테 그런 말을 했다니. 어떻게 얼굴을 들고 만날까 싶었어요. 그날 밤 민호 씨가 찾아오셨어요. 평소와는 다른 무거운 표정이셨어요. 순자 씨, 저는 결혼 안 해도 괜찮아요. 네? 이 갑작스러운 말에 저는 놀랐어요. 그냥 좋은 친구로 지내면 안 될까요? 그것만으로도 저는 행복해요. 그분의 배려가 고마웠지만 한편으로는 더 마음이 아팠어요. 우리 사랑이 이렇게 숨어야 하는 건가 싶어서요. 우리가 행복하려고 시작한 일인데 모든 사람을 힘들게 할 필요는 없잖아요. 민호 씨의 말이 가슴에 박혔어요. 정말 그런 걸까요? 우리가 행복하면 다른 사람들은 힘들어하는 걸까요? 그날부터 며칠간 집에만 있었어요. 합창단도 나가지 않고 누구와도 연락하지 않았죠. 계속 생각했어요. 내가 잘못 생각한 걸까? 이 나이에 사랑이라니. 거울 속에 제 모습이 초라해 보였어요. 그냥 조용히 혼자 살다가 가는 게 맞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일주일 후 아들 지훈이가 급하게 집으로 왔어요. 평소와는 다른 표정이었어요. 엄마, 민호 아저씨, 재산이 없으세요. 뭐라고? 이 갑작스러운 말에 저는 어리둥절했어요. 전부 기부하셨대요. 3년 전에. 그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그분이
그분이 그런 분이셨다니. 지훈이가 계속 말했어요. 아저씨가 아내분 돌아가신 후에 모든 재산을 암연구재단이랑 불우노인 시설에 기부했대요. 아내분이 암으로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같은 고통받는 사람들을 도우려고. 그럼 그분이 나한테. 저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진심이었어요, 엄마. 제가 잘못 생각했어요. 정말 죄송해요. 아들의 말에 눈물이 주룩주룩 흘러내렸어요. 안도감, 미안함, 그리고 더 깊은 사랑이 밀려왔거든요. 지금 어디 계실까? 급하게 물어보니 지훈이가 말했어요. 이사 가셨다던데. 그 순간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요. 당장 그분을 찾아가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이 나이에 제가 이렇게 절실할 줄 몰랐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잃을 뻔했을 때의 그 두려움. 젊었을 때보다 더 간절했어요.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는 걸 아니까요. 며칠간 수소문 끝에 민호 씨가 시 외곽 작은 원룸으로 이사 간 걸 알았어요. 떨리는 마음으로 그곳을 찾아갔죠. 허름한 건물이었어요. 건물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어요. 뭐라고 말하지? 미안하다고? 사랑한다고? 용기를 내어 초인종을 눌렀어요. 순자 씨? 어떻게? 민호 씨가 놀라시는 얼굴로 문을 열어주셨어요. 민호 씨,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제가 먼저 말했어요. 방 안을 보니까 정말 소박한 살림이더라고요. 이런 곳에서 혼자. 얼마나 외로웠을까 싶어서 가슴이 아팠어요. 왜 말 안 해줬어요? 재산 기부한 거. 제가 물었어요. 말해서 뭐해요? 민호 씨의 담담한 대답이 더 마음 아팠어요. 어차피가 뭐예요? 그런 중요한 걸 왜 혼자 감당해요? 저도 모르게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그때 저는 처음으로 제 마음을 솔직하게 말했어요. 민호 씨, 저는 당신을 사랑해요. 진짜로 사랑해요. 아이들이 뭐라고 하든,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저는 당신과 함께 살고 싶어요. 정말, 정말이에요. 민호 씨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네. 이번엔 제가 당신한테 프로포즈 하는 거예요. 그 순간 우리는 서로를 꼭 안았어요. 68살과 70살이 되어서도 처음 사랑하는 10대처럼 떨렸어요. 나이가 들어서 하는 사랑이 이렇게 간절할 줄 몰랐어요. 젊었을 때는 시간이 무한히 있는 줄 알았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요. 하루하루가 소중하고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귀한지 알아요. 한 달 후 우리는 조촐한 결혼식을 올렸어요. 노인정 강당에서요. 자식들도 와서 축하해줬고 합창단 친구들이 축가를 불러줬어요.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어요. 결혼식에서 민호 씨에게 말했어요. 민호 씨, 우리 남은 날들을 함께 웃으며 살아요. 네, 순자 씨. 감사합니다. 민호 씨의 대답에 또 눈물이 났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죠.
여러분, 저는 이제 71세가 되었어요. 민호 씨와 결혼한 지 3년이 되었죠. 사람들이 가끔 물어봐요. 그 나이에 사랑이 진짜였어요. 라고.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사랑에는 나이가 없다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스스로 포기하고 있었을 뿐이었죠. 나이 들어서 무슨 사랑이야 하면서 말이에요. 지금도 민호 씨와 함께 합창단 활동을 하고 있어요. 매일 아침 일어날 때마다 감사해요. 이 나이에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게. 혼자 먹던 밥상이 이제는 둘이 마주보며 먹는 밥상이 되었어요. 그것만으로도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시니어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혹시 저처럼 외로우신 분들이 계시다면 용기를 내보세요. 새로운 취미 활동도 좋고 봉사 활동도 좋고 뭐든지 시작해 보세요. 거기서 새로운 인연을 만날 수도 있어요. 그리고 혹시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신다면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그 마음이 얼마나 소중한지 저는 이제 알거든요. 우리에게도 행복할 권리가 있어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사랑은 언제라도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제가 직접 경험했으니까요. 여러분도 용기를 내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에도 아직 아름다운 장이 남아 있을 거예요. 감사합니다.